사정없는 5분 정치 토크 4호정 시간입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2주 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야 할 텐데요. 명지대 김영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21대 국회 원구성 상임위 이제 본회의가 결국 취소됐는데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이제 해결하겠다고 하고 통합당도 한치 양보도 없지 않습니까? 여야의 접점 가능할까요? 이번 주 내로 여야가 저는 결단을 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코로나 더 나가서 남북 관계는 고조돼 있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히 이제 3차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여당이 이제 결제 해지를 하면 좋겠지만 제가 결단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기회에 한국 의회 과정 속에서 반드시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요. 원구성 문제 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새로운 국회가 개원할 때 평균 40일이 걸렸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라는 거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여하튼 간에 민생을 챙기고 적시에 법을 만들어야 되는 기관을 이런 식으로 방치한 상태에서 국민에게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일하는 국회를 약속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복귀할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복귀하면서 협상을 계속 할 거냐 아니면은 18개 상임위를 다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하튼 간에 빨리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서로 기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 누가 국민의 공감을 이어나가고 국민의 공감을 만들어가느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정말 일하는 국회, 협치, 또 국민 속으로 하는 원칙이 지켜질 때 저는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집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찾으러 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도. 우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원내대표를 이렇게 찾아간 거는 한국 정당사에는 없는 일이에요. 그 굉장히 전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그 비대위원장 당 대표가 정중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꼭 복귀할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국민들 속에서 왜 이런 파행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데서는 성공을 했다고 봐요. 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익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은 결국은 정치력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의 리더십을 좀 보여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주 내 복귀 가능성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18개 상임위원 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밝힌 의도가 뭔지 좀 고민하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그동안 내려왔던 관례와 규범이 무너졌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것을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항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의회 과정을 오랫동안 연구한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누차 강조를 했어요. 차라리 이 기회에 저는 18개 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처럼요? 미국처럼요. 네. 저는 미국 의회 과정을 연구한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다만 이제 선거 전에 서로 합의를 했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기회에 차라리 이제는 원구성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한다든지요. 또는 이렇게 상임위원장 배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거를 딱 지향을 하고 이제부터 물론 과정이 이렇게 매끄럽지는 못했지만 여당도 당당하게 이걸 저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원구성이 이루어지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여기서 다시 또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예결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가지고 싸운다는 거는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여당이 결단을 내리고 야당도 이제 거기에 맞서서 열심히 해서
그 4년 후에 단 한 석이라도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가 전체 18개 다 가져가겠다. 그렇게 서로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뭐 새로운 관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여당이 양보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담긴 3차 추경안 통과를 비상한 방법을 강구하라. 3차 추경 예산을 처리를 촉구를 했는데 국회가 지금 파행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될까요, 이게? 35조 원 이상이 네. 지금 3차 추경인데요. 대통령은 이 추경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국민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특히 이제 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특수계층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자리가 잠깐만 줄어들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추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6월 달까지 실은 되려고 한다면 이게 예결위만 가지고 상임위에 토론 없이 바로 예산이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속하게 빨리 상임위 구성된다면 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신다고 한다면 5월 28일 날 여야 원내대표 만났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여야 원내대표 불러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 여당이 양보할 건 양보하고 네. 여당도 또 양보할 건 양보해서 같이 함께 이 국난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특유의 협력과 그리고 공존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그렇게 초대를 한 다음에 거기서 저는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어땠을까? 어땠으면 그런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사후정 정치 현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